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35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90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 2021년 6월 23일, 그러니까 당시 비트코인 호황기 거의 정점이었을 때의 94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총은 2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3천조 원을 돌파하면서 엔비디아보다는 많고, 그리고 애플보다 약간 적은 수치일 정도로 상당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투자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공유 드린 것처럼 블랙록이 브라질에까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하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텐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가격적 기대도 계속 올라가면서 현재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역시 3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동시에 그만큼 변동성 확대의 신호로 볼 수 있고, 또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의 암호화폐 마켓 애널리스트가 엑셀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선물 펀딩 비율, 그리고 3M 베이지스, 그리고 선물 및 옵션 미결제 약정 등 모든 지표가 시장 과열을 가리키면서 사상 최고가를 근접하고 있고, 특히나 밈코인의 급등이 시작된 것으로 볼 때 이 정도의 레버리지 단방향 포지션 축적은 리스크에 대한 맹목적인 무지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힌 만큼 투자하실 때 균형 있게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리플 XRP도 커플링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흰색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 상단에 걸쳐 있어서 계속 상승의 여지를 보이고 있고요. 노란색 화살 보시는 것처럼 RSI도 계속해서 완만하지만 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색 원을 보시면 골든 크로스까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라 계속해서 분위기는 좋은 상태인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리플 소송과 관련된 좋은 기대감이 더해지면 정말 금장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리플 XRP의 씨앗은 터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비트코인과 다른 밈코인들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리플 XRP도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타이밍이 곧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리플 XRP가 조만간 터지게 될 순간이 곧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유럽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 코인세어스가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투자 기준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는데요. 결론은 반감기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이고요. 하지만 공급에 따른 가격 변동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감기 자체가 거대한 마케팅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빠르게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연결해서 이제 연도로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포물선 그래프로 나타나진다고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감기와 그리고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면서 이로 인한 이벤트 효과는 점차 줄어들 거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정화에 다다를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입니다.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감기라는 이벤트로 인한 가격적 효과는 지난 거쳐온 3번, 그러니까 2012년, 2016년, 2020년,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2024년 4월, 그리고 다음에 예상되는 반감기인 2028년을 지나면 그 효과가 그 전에 비해서는 그 가격적 효과가 전에 비해서는 미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화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미국 SEC가 블랙록의 이더리움 선물 ETF 심사를 재차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연기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5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일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호황과 그리고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서 이더리움 가격이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12월 이후에 500만 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이 타 알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알트코인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의 기대감도 시장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소송 관련 판결에서 판사가 2차 시장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소송에서 SEC가 제기했던 미등록 증권 암호화폐 대부분이 이더리움 프로젝트 기반의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ETF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SEC가 기소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소송에도 불리한 상황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EC는 해당 판사의 판결문을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기각하면 안 된다는 지지 자료로 신속하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가들은 해당 소송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영향력을 주는 판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소송에서 기소됐던 3명 중에 2명과는 SEC와 이미 합의를 했고요. 다른 1명은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결국 이 판결은 피고인 없이 SEC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판사가 내린 판결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쪽은 미등록 증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어떤 방어나 답변이 전혀 없으니 판사가 그냥 한쪽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준 판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해당 판결이 의미가 있든 없든 SEC 입장에서는 그간의 연속적인 패배 속에서 얻어낸 승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할 것이고 한 투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겐슬러는 아마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XRP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소송은 암호화폐 발행자나 또 업계가 관계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2차 시장의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에 대한 우려를 더 씻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XRP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이 소송이 XRP에 대해서 SEC가 항소를 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이 본인의 개인 의견을 제시하기를 SEC는 이미 XRP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 SEC가 항소 프로세스로 간다고 하더라도 2019년이 지난 이후에 프로그램의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